여기다가 자, 자사고는 요 1단계에서 정원 100%다 뽑아요. 선발 과정은 총 2단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무작위 추첨입니다. 지원자들 중에서 정원의 1.5배수만큼 무작위 추첨을 해요. 내신 점수 아무것도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무작위예요. 이 추첨은 12월 10일 화요일에 2시에 중앙고등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12월 21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면접을 보시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문항들이 좀 출제돼서 질의응답을 좀 하게 되고요. 그 결과 1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포인트, 자사고 선발 과정에 내신 성적이 없죠. 중학교 때 잘했든 못했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인가가 중요한 거라서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자사고는 본인이 말만 잘하면 갈 수 있다더니 1단계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버리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첨, 1단계 추첨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자 수에 따라서 추첨을 생략하기도 하고 면접 생략하기도 하고 둘 다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 지원자가 정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자 수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130%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세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거죠. 추첨을 생략하고 보통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추첨을 안 해왔어요. 면접만 봤죠. 그래서 지금 올해 지원자가 몇 명일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예년과 비슷한 정도라면 1단계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면접 이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올해 이 학생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화여고 모집 인원이 늘어납니다. 합격자 수가 늘어납니다. 세화여고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모집 인원이 적혀 있어요. 일반 전형에서 331명, 사회통합 전형에서 84명 뭐 이런 식으로 포함해가지고 420명을 모집하는데요. 올해 이 입학 요강과 관련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통합 전형에서 미달이라는 경우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 전형에서 추가적으로 선발해도 된다 조항이 생겼어요. 요 조항이 반영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작년에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가 24이었어요. 그럼 올해도 그렇다고 칠게요. 만약에 올해도 24명 지원한다면 정원 84명이거든요. 그럼 60명 미달이에요. 그러면 이 미달 인원의 50%인 30명을 일반 전형에서 추가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항을 반영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올해가 많이 어떻게 될 거였냐면 지원자 수가 예년과 비슷하게 1.3배수라면 430명의 학생들이 면접을 봐서 331명이 붙는 구조였을 거고 총원이 367명, 학생 총원이 367명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일반 전형 합격자 수가 30명이 늘기 때문에 430명이 면접을 봐서 360명이 붙습니다. 합격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총 정원 397명으로 30명 늘겠죠? 내신 따기에도 더 좋겠죠. 여러모로 올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면접 준비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면접도 대비해야 되고 면접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 생기부, 자기소개서도 준비를 좀 해야겠죠? 차근차근 어떤 부분 좀 짚어야 할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생기부 같은 경우는 합격자 발표가 1차 합격자 발표가 10일날 이제 발표가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2차 서류 제출할 때 그때 제출하는 서류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중학교에서 이제 출력하신 다음에 2부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 서류는 저희가 받아서 블라인드 처리한 다음에 면접 문항을 내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학교생활기록부는 입시용으로 출력하면은 학교생활기록부 2 출력하게 될 텐데 수상 경력,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중학교 성적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중학교 3학년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런 거가 안 들어가 있고 출결 마감이 11월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마감된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면접 문항을 출제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기록부를 받은 다음에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면접 문항 출제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하느냐, 요런 정도. 학점, 출결, 진로 희망, 상체 때 무슨 활동했는지, 독서, 어떤 책 읽었는지, 행동 특성, 그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종합적인 평가, 요런 거를 좀 참고해서 문항을 출제하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없죠. 생기부 이미 거의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기부를 준비할 거는 별로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좀 해야 될 건데, 이 자기소개서는 역시나 2차 서류 제출 때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온라인으로 저장만 하면 제출된다 그랬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작성 기간 조금 여유가 있어요. 10날 발표 나자마자 바로 이제 작성 가능하고 13일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저장하면 제출이 되는 방식이고, 분량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제외하고 1200자 분량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기재 금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쓰시면 안 되는데요. 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 표절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제출받은 모든 자기소개서를 다 시스템을 돌립니다.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표절률이 몇 %인지 다 뜨게 해가지고 몇 % 이상이면은 치명적인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본인이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멋져도 표절이면 엄청나게 페널티인 거예요. 그리고 작성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책자에도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쓰시면은 감점될 수도 있고 0점 처리도 돼요. 그래서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감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 저는 어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를 쓰는 순간 감점이에요. 인적사항을 쓰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 친인척을 포함해서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 수준, 암시가 되면 안 됩니다. 제 취미는 골프인데요. 너무 고비용 취미 활동이네. 감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사설기관에서 하는 활동 쓰셔도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감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쓰시면 안 되겠고요. 아예 0점 처리 항목도 있습니다. 성적을 드러내면 0점이에요. 어학, 인증 점수, 아니면 정말 교과목 점수, 석차, 대외 실적, 자격증, 내가 영재학급을 수료했어요. 어필하고 싶지만 쓰면 안 돼요. 0점 처리입니다. 면접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면접 때도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 예시 한번 볼게요. 잘못된 예시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는 점수가 낮았지만 이런 공부를 활용해서 점수를 높였어요. 어필하고 싶어도 점수가 들어가면 0점입니다. 그 외에도 대회에서 2위 입상을 했습니다. 다 0점. 인증 점수가 최고 수준? 점수를 쓴 걸까요? 쓴 거예요. 최고 수준? 이거 잘 맞았다는 소리잖아요. 0점. 그 다음 어디 검사장이신 이런 거 직접 다 감점. 무슨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이런 거는 쓸 수도 있는데 무슨 그 부분이 학교 이름이면, 세화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했으면 중학교를 알려주는 셈이잖아요. 인적사항이 드러났으니까 감점입니다. 되게 깐깐하죠?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저렇게 쓰지 못할 내용이 많은데 뭔 내용을 써야 할까? 자기소개서 쓰는 창을 보시면요. 쓰는 칸이 2개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 칸하고 인성 영역 칸 2개가 있을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어필하라는 거고, 인성 영역은 여러분의 인성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2개의 칸을 채우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칸에다가는요 2개의 단락을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락은 여기 1번 써있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학교 때 했던 어떤 경험을 쓰시면 되겠는데, 학습을 위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했다,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실행을 해서 성취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써도 돼요. 감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좀 드러내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서 이제 공부법으로 수학 점수가 몇 점이 올랐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락에다가는 학교 지원 동기, 나의 진로 계획을 쓰시면 돼요.
여기 안내되어 있듯이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왔을 때 앞으로 어떤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꿈, 진로, 그리고 본인이 그리는 미래상 이런 내용들로 두 번째 단락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락을 쓰실 때에는 학교 홍보 책자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신 뒤에 학교 들어오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이런 꿈이랑 연결 짓고 싶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인성 영역 칸에는 죄송해요. 그 전에 이 첫 번째 칸 쓰실 때 고려하시면 좋은 포인트들. 첫 번째가 학교 홈페이지에 인재상 같은 거 보통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쓰시면 좋아요.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되게 선호하는구나, 마침내가 여기 강점이 있는데 하시면 어필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 모습이 드러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위대한 학생이야, 대단한 학생이야가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야가 중요해요. 아까 앞에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학생을 뽑거든요. 성장하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뭔가 진로 계획 같은 거 쓸 때에는 고등학교 혹은 그 이후까지도 약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오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셔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냥 팁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인성 영역 칸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두 단락 쓰시면 돼요. 그냥 문단을 두 개로 해주세요. 첫 번째 문단은 봉사 경험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그걸 통해 느낀 점을 쓰는 겁니다. 그려지시죠? 봉사 체험활동 포함해서 뭔가 본인의 인성이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활동이 있었다면 그 활동 실적을 적는데, 다만 저기 빨간 글씨로 써있듯이 초등학교 활동 이런 거 안 되고 사설 교육기관 활동 안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외 중학교에 다녀서 학교 활동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해외였다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해외도 안 됩니다. 곧 이 중학교에서 겪었던 국내에서의 경험을 쓰시고 4번 두 번째 문단에서 느낀 점, 내가 성장한 점, 배운 점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그려주시죠? 요 두 번째 칸 쓰실 때 이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진솔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멋들어지게 막 누가 써주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그냥 본인이 진솔하게 쓸 때 인성이 잘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봉사 경험이 있어도 그거를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는 하나만 쓰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고 내가 뭘 느꼈고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 인성 어필할 때 한 번쯤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장점 물어봐 보시면은 나도 모르는 장점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면접 얘기할게요. 이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했다면 이제 12월 21일 날 면접만 남게 되는데요. 이 면접 같은 경우 12월 21일 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제출받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개별 문항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면접 때 질의응답을 좀 주고받으면 되는 방식이고요. 준비물은 신분증 챙겨오시면 되고 뭐 기타 간식이나 읽을 책은 여러분 개인이 원하시면 챙겨오시면 되겠고요. 이 면접 완전 철저하게 아주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옷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복장 제한도 있고 저희가 그냥 가운을 입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이 입학 전형 영향평가 같은 것도 막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위원을 막 초청해가지고 면접관을 구성해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는 그런 아주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 아주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학생들의 디테일한 평가 다 하고 이거를 선생님들끼리 이제 다 개별적으로 하신 다음에 합산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편파적이지 않은 정말 공정한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면접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학생들이 그 오전 팀, 오후 팀으로 이제 본인의 팀을 이제 배정받아요. 그러면 본인의 시간대에 맞게 학교를 방문해 주시면 면접 전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 면접실 들어가서 면접을 하고 끝나면 면접 후 대기실로 와가지고 면접에 문제 없었는지 나한테 정말 불쾌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평가를 막 해요.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아예 하지를 못하겠죠.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전 팀이 다 끝나면 다 같이 한 번에 귀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팀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오전 팀 끝나고 이제 오후 팀이 한다고 했을 때 오전 팀 쪽에서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오후 팀이 좀 유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서 오후 팀이 모두 다 그 특정한 대기실로 다 입실을 한 뒤에야 오전 팀이 귀가를 하도록 해서 동선 아예 안 겹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개별 문항이라서 유출돼도 그 문항이 안 나와요 본인한테. 네, 그래서 공정성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면접실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면접관 3명이 딱딱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고 질문지가 엎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은 나가가지고 책상에 딱 앉는 거죠. 질문지가 엎어져 있는 상황에서 면접관이 자, 자유롭게 보시고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보고 대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질문지에는 개별 맞춤 질문 4개가 있을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2개, 인성 영역에서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총 5분이 주어집니다. 질문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5분.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한 1분 정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내 문항에 대해서 1분씩 대답하면 적당하겠죠. 5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구성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교과 지식을 묻는 혹은 선행학습이 필요한 혹은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질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사교육 같은 거를 막 미리 준비하신다거나 뭐 그러실 리 없겠지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했을 때 혹시나 믿음이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실제로 면접 출제됐던 문항들을 오픈해 드릴게요. 자기주도 영역에서 출제됐던 문항들입니다. 진짜 엄청 어려운지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봐보세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에 진학한 후에 꼭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학교 홍보책자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 학교가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냥 지원 동기 묻는 거예요. 본인이 생기부에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뭐 이렇게 수학 예습노트 작성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고 써놨던데 어떤 방법인지 말해줄래요? 내가 내 내용을 진솔하게 썼다면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그런 식입니다. 본인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 또는 진로 계획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동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영역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인데요. 역시나 또 그냥 가치관이랑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생기부에다가 책 좋아한다고 써놨던데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이 뭐예요? 너무 익숙한 질문이죠. 내가 동아리 부장을 했다고 써놨던데 보통 동아리 부장을 맡으면 어떤 성격의 부원을 뽑아요? 그냥 나의 인성적인 가치관 묻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문항이 실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생기부와 자소서를 진솔하게 썼다면 따로 어렵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면접 문항까지 다 안내 드렸고요. 이렇게 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